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이고 결혼은 3년 차예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좀 길어요. 제 신랑은요, 결혼 전이고 후고 저에게 너무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사람이었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늘 헌신적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신랑을 너무너무 믿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턴가 자꾸 핸드폰을 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어디로 문자를 보내고 삭제하고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잦은 회식 자리에도 불구하고 색시 보러 간다면서 잘만 빠지던 신랑이 요즘엔 자꾸 회식을 한다면서 계속 늦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딱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잘 때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 핸드폰을 하루 이틀 만져보나요? 바로 지운 흔적들을 찾아냈어요. 통화 목록에는 문자 보낸 게 있는데 문자 보관함에는 없어서 분명 그 번호일 거라고 직감을 했죠. 그래서 일단 제 핸드폰으로 그 번호를 옮겨놨어요. 신랑은 아직도 제가 본인을 많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김없이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 또 회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응 알았어 잘 다녀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라는 말을 남긴 뒤 바로 회사 앞으로 쫓아갔어요. 네, 미행을 했죠. 참 제가 생각해도 구질구질 하더군요. 나도 내가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그 번호 하나 갖고 뒤집어 엎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면 우리 신랑 말빨이 변호사급이거든요. 항상 싸울 때 신랑이 져져서 끝났지 안 져주고 끝까지 싸우면 제가 말빨로 항상 졌거든요. 아무튼 회사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 회사 정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6시 땡 하고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혼자서 나왔습니다. 회식이면 보통 회사 사람들이랑 다 함께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어찌하나 보려고 쓱 봤더니 주차장에서 일단 차를 빼더라고요. 그때 뭔가 확실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회식 가면 당연히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항상 차를 회사에 두고 왔었거든요. 혹시나 대리를 부르려고 저러나 아님 먼저 예약을 하러 가나 참나 전 그때까지도 그놈의 믿음이랍시고 저러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한테 빌려온 차로 열심히 뒤쫓아갔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 어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주차는 안 하고 차를 적당히 세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 아주 늘씬하고 이쁘장한 아가씨가 제 신랑 차에 올라타더군요. 정말 그때 그 심정이란 피가 거꾸로 쏟고 뒤통수까지 찌릿찌릿했습니다. 나랑 연애할 때도 매일 태우러 오더니 바람질까지 하면서 여잘 모시러 가? 그때 내려서 확 덮치고 싶었지만 더 확실하게 잡자고 생각해서 일단 참고 다시 쫓아갔어요. 그 눈치 빠르던 사람이 뒤에서 미행하는 건 아예 꿈에도 몰랐나봐요. 룰루랄라 하면서 잘만 가더군요. 미사리 쪽으로 가는 걸로 봐서 그쪽 카페를 가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나 참 연병들을 떨어요 진짜. 예상대로 카페촌으로 가 어느 카페로 들어가네요. 아주 다정스럽게 팔짱까지 껴가면서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주차하고 몰래 뒤에서 가져갔던 디카로 몇 번 셔터를 눌러주었죠. 속에선 온갖 육두문자가 남발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 신랑이 싫어해서 겨우 끊었던 담배가 간절히 생각이 나더군요. 어디 구석자리에 앉았는지 밖에서 보이지는 않았고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 친한 친구를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30분 내로 올 수 있다고 해서 어디라고 설명을 해준 뒤 스파이로 심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친구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기가 정말 많이 쪽팔렸지만 입이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서 그 친구를 믿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결혼식 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 못한 친구라 제 신랑하고 안면이 전혀 없었어요. 20분 후에 친구가 도착했고 신랑 얼굴을 핸드폰으로 확인시켜준 뒤 여자의 인상착의도 말해주고 옆 테이블이나 뒷 테이블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신랑이랑 그 아가씨랑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친구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친구도 바로 뒤따라 나와서 일단 친구 차는 버려두고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듣기 위해 제 차에 태웠어요. 근데 제 친구가 어물쩡하며 얘기하기를 꺼려하길래 전 남편 뒤를 여전히 쫓으며 빨리 얘기해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 신랑이 유부남인 걸 다 아는데도 만나고 있다고 했고 제 호칭을 언니라고 했답니다. 인연이 감히 어디서 언니래? 언니한테 들키면 어쩌냐느니 우리 이래도 되냐느니 난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 좋다느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느니 뭐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려가며 찡찡댔고 우리 신랑은 앞에서 해벌쭉 했답니다. 우리 신랑이
애교 있는 여자를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교가 없는 편이고요. 아무튼 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너는 우리 와이프가 채워줄 수 없는 걸 채워준다. 너 정말 예쁘다. 귀엽다. 이딴 얘기도 하고 널 조금 더 빨리 만났다면 너랑 결혼했을 텐데 라는 개소리도 했답니다. 뭐 갖고 싶은 거 없냐면서 오빠가 유부남이라 미안하니 선물이라도 왕창 사줘야겠다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그 기집애가 오빠 그냥 이혼하면 안 되냐고, 애도 없는데 그냥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는 말도 했는데 제 남편이 생각해보겠다고 했답니다. 이 말 듣는데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멘탈이 다 부서졌지만 그래도 추격은 끝까지 했어요. 그런데 둘이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둘이 같이 껴안고 들어가는 사진을 찍고 모텔 이름 사진도 찍었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배신감과 굴욕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 최후의 즐거움을 즐겨라.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끝이다. 저 한번 뚜껑 열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고 바람은 곧 이별이라는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간신히 집까지 왔어요. 친구에게 입단속 철저히 시키고 친구가 갖고 있던 담배도 뺏어서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에는 제 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여자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내일 곧바로 네 품으로 다시 보내줄 테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들여보내 라고요. 근데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더군요. 만약에 아니라면 문자든 전화로든 누구냐고 물었을 텐데 그 여자의 핸드폰이 맞았던 겁니다. 20분 정도 기다려도 계속 답이 없길래 그냥 남편 짐을 쌌어요. 쉬는 날 입을 옷, 회사 출근할 때 입을 옷, 속옷, 양말 그냥 개지도 않고 다 구겨서 넣어버렸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더군요. 열심히 짐을 싸니 슬슬 이 인간이 들어올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때 맞춰 담배를 하나 피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피니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하지만 담배 냄새 나가지 말라고 창문을 꽁꽁 잠궈놨습니다. 30-40분 정도가 지났을까? 남편이 들어오는데 눈빛이 완전 죽어있더라고요. 얼굴은 창백해져서 자기야 하면서 들어오는데 풍기는 담배 냄새에 갑자기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뭐야 너 담배 폈어? 이러더군요. 그래서 그래 담배 폈다 어쩔래? 네가 뭔 상관인데? 라고 말한 후 가방부터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제가 얼만큼 화가 났는지 감이 온 건지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다 뿌리치고 제가 찍어뒀던 디카 사진들을 주면서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네가 오늘 어떤 짓을 한 줄 알아? 아니 이게 오늘뿐만이 아닌데 그냥 한번 걸린 것 뿐이겠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사진을 보고 난 후 창백하던 얼굴이 더 창백해지면서 잘못했다고 또 바지가랑이를 잡더군요. 나 지금 네 엄마랑 통화할 거니까 이제부터 닥치고 있어. 지금부터 찍소리하면 칼로 네 옷 다 찢어버릴 거야. 알겠어? 평소 본인 아들 애지중지하시는 만큼 며느리인 저도 애지중지하셨던 우리 어머님. 이런 일이 있음 나한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던 어머님.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을 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아들이 이만큼 나쁜 짓 했다 알리고 싶기도 했고 내가 이 남자랑 끝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전화기를 뺏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 식칼을 갖고 와서 신랑 쪽으로 나를 세우면서 던져버렸습니다. 눈에 도끼 품고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했더니 지가 화낼 상황이 아닌 걸 아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오빠가 여자 만나는 거 봤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모텔에서 잠도 자고 그년한테 나랑 이혼할 거 생각해본다 했다더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엄마 아들이랑 못 살겠다. 나 이혼해야 될 것 같다. 나 더 이상 엄마 아들을 못 믿겠다. 우리 이혼해도 엄마가 이해해 주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당장 오신다고 난리가 난 걸 제가 오빠랑 얘기하고 정리된 다음 다시 전화 드릴 테니 그때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신랑 밖으로에서 바꿔줬습니다. 전화기 밖으로 욕 한 바가지와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비슷한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어머님도 여자긴 여자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안 된다고 절 너무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딴 년이랑 잠까지 자는 새끼가 뭐가 좋다고 너랑 한 입을 덮고 자. 너도 알다시피 난 바람 피면 끝이야.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그년이 해준다며. 그냥 이참에 평생 그년 치마 밑에서 살아. 난 너랑 못 살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다 무너졌어.
너 내 성격 잘 알잖아.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야. 진짜 애 안 낳길 잘했다. 너 같은 새끼도 아빠라고 따라다닐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구역질나. 네가 그년이랑 모텔 가서 부볐을 거 상상하니까 네가 그냥 너무 더럽고 역겹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네가 내 바지가랑이 잡아서 지금 당장 바지 벗어서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네 손도 네 얼굴도 목소리도 다 더러우니까 더 이상 더러운 현상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빌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 앞에서 꺼져. 너 따위 거 앞으로 영원히 안 봐도 상관없고 나도 아직 어리니까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게. 넌 네 집 빼가고 여기 혼수는 내가 해온 거니까 이것만 정리해서 난 우리 집 갈 거야. 내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랑 나랑은 진짜 끝나겠지. 앞으로 그년이랑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 병신 새끼야.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이 말만 하던 제 신랑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 좀 해 이러더군요. 그거 보고 완전 머리끝까지 더 열받아서 신랑 뺨때기를 후려쳐버렸습니다. 신랑은 갑자기 맞아서 당황해 보였는데 평소 성격이 불같긴 해도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에 그냥 뺨만 감싸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뺏어들어 야 이년아 정신 차려. 유부남 만나서 잘 되는 년 하나도 못 봤어. 지금 얘가 너한테 이러는 거 본심 같지? 전혀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들은 서로 사랑한답니다.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 니들 사랑한다니까 내가 이혼해줄게.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 어디. 이 새끼가 뭐 집불이란 있는 줄 아나 본데 내가 여태 관리하고 사람 새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랬더니 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니들 그렇게 사랑하니 내 앞에서 확인 좀 시켜줄래? 당장 우리 집으로 와봐 했더니 당장 온다더군요. 얼마나 걸리냐니까 30분 정도면 올 수 있답니다. 아 그래? 와라 했더니 신랑이 옆에서 오지 말라고 바락바락 지랄을 하길래 핸드폰 끊고 전화기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그년 지금 우리 집에 오고 있다고 30분 후면 도착한다는데 어머님 예비며느리 보러 오시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가 진정하고 엄마 지금 갈 테니까 그 새끼 꽉 붙들어 매놔라. 엄마가 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빌고 또 빌고 난리가 났었고요. 한마디도 대꾸 안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머님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울 어머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겐 한없이 상냥한 분이시고요. 저랑 신랑한테 화 한 번 안 내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랑을 미친듯이 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신랑도 밖에선 한 손가락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인정받고 사는 한 남자였지만 엄마가 때리니 전혀 반항하지 못하더라고요. 찍소리 못하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전 어머님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옆에서 그냥 펑펑 울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매질을 계속 하시며 네가 여태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 그 지랄이냐. 네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냐. 엄마가 아빠 바람 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네가 옆에서 봐놓고 네 애비 닮아 이 모양이냐며 이 빚을 평생 어떻게 갚으려고 이딴 짓을 벌려놓냐. 너 쟤랑 이혼하면 엄마랑도 끝이다. 엄만 딴 며느리 볼 생각 전혀 없고 그냥 네가 나가 뒤지라고 하면서 계속 매질을 하셨습니다. 한바탕 하고 있는 도중 그년이 도착했어요. 어머님은 그년을 보자마자 이미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가만히 문을 열어주니 도도하게 안녕하세요 하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절 미치시더니 그년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감으시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 거실에 내팽개 쳐버리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고 그녀는 적지 않게 놀랐는지 당황한 얼굴로 누구신데 남의 머리를 이렇게 잡으시냐며 떽떽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 주둥이를 확 미치시며 얘 앞에서 빨리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얼른 얘기 못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이 무서웠던 건지 무릎은 꿇었는데 곧바로 저흰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자 제 신랑이 아니라고 난 얘 사랑한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그냥 데리고 논 것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은 거기서 한 번 더 꼭지가 도셨는지 이 미친놈이 여자를 그것도 처녀를 데리고 논다면서 이런 나쁜 새끼가 어딨냐면서 넌 남자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새끼라고 막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제 신랑 말을 들은 그녀는 서러웠던지 눈물만 펑펑 쏟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들었지? 유부남들 다 똑같아.
자기 가정 버릴 작정하고 바람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냥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좋은 남자 만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니년도 같은 여자로서 노란한 게 불쌍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보내는 걸 다행으로 알아. 성질 같아선 둘 다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나도 깜빵 가기 싫고 니년 낑까 물어줄 돈도 아까우니까 지금 당장 얼른 꺼져 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도 더 맞기 싫으면 이제 가라고, 우리 아들 마음 알았으니까 빨리 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엉엉거리면서 나갔고요. 그 후 어머님은 어휴 하시며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한테 맞아 어머님한테 맞아 정신이 반쯤 나간 그 사람한테 다시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제가 꿀테요.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제 믿음을 무시한 거, 저에게 상처를 준 것,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것 이라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아가 너는 이제 어쩔 셈이니? 라고 하셔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결혼 생활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신랑이 안 된다고 펄쩍 뛰면서 아직 절 너무 사랑한다고 하길래 이젠 내가 널 안 사랑해 라고 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지켜보시더니 아가 내가 얘 애미다. 내가 자식을 정말 잘못 키웠구나.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 게 맞나 보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텐데 내 며느리라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나도 용서를 하고 내 아들도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랑 오빠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말씀을 듣더니 신랑도 오빠가 더 잘할게.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정말 실수였어. 진짜 미안해. 이랬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승질을 내고 나니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었는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고.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할지 이젠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신랑 짐을 보시더니 신랑한테 저거 갖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얘랑 잘 테니 얘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넌 집에 가 있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회식도 절대 안 되며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놔둘 테니 그렇게 알라면서 짐을 억지로 지어주시며 신랑의 등을 떠미시면서 너 30분 내로 집에 들어가고 아빠한테 확인할 테니까 딴 데로 셀 생각 절대 하지 말고 핸드폰도 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그대로 쫓겨났고 어머님은 울고 있는 절 뒤로 하시고 집 정리부터 해주셨습니다.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 그런 건데 네가 왜 미안하냐고, 오히려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셔서 더 눈물이 났네요. 어머님이 어느 정도 집안 정리를 끝내시곤 냉장고에서 맥주랑 소주를 꺼내고 안주도 대충 준비하시더니 엄마랑 술 한잔 하자시면서 내가 어디 좋은데 데려가서 한잔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뻥 뚫린 데서 하면 엄마가 창피하다고 그냥 집에서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가 살아오신 과정을 다 듣게 됐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아버님이 바람을 피셔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내 며느리는 너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엄만 정말 널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둘이 껴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튼 엄마랑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둘 다 진하게 취해서 안방에서 뻗어 자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북엇국을 끓여놓고 출근하셨더라고요. 오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랑 어제 본가에 가서 아버님한테도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여태 눈치 보며 산 게 뭐 때문인지 잘 알면서 너까지 왜 그랬냐고 하셨대요. 그리고 전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남편 집 내보낸 지 벌써 3일째인데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또 속이 뒤집어지는 게 이렇게 살다간 속병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어머님을 봐서는 용서해주고 싶지만 신랑이 한 짓을 생각하면 두 년놈들을 때려 죽여도 속이 전혀 안 시원해질 것 같으니 말이에요. 아직 친정에 말 안 했어요. 후기글, 이렇게 소중한 리플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며칠간 계속해서 리플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봤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깊게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누나께서도 찾아오셨었는데 지방으로 시집을 가셔서 오기 불편하셨을 텐데도 한 걸음에 오셨어요. 뭐 어머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에 누님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저 멍청하다고 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 그래서 갖고 싶은 마음이 헤어지겠다는 마음보다는 많이 큰가 봅니다. 집 내보낸 일주일 동안 신랑은 퇴근 후에 어디 가서 술도 못 마시고 집에서 반주로 한두 잔 하다가 밤늦게까지 술 먹고 뻗어자기 일쑤였다네요. 제가 생각해보겠다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도 누님도 신랑도 절 전혀 재촉하지 않았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오빠를 용서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오빠한테 전화하니 울먹거리는 소리로 자기야, 나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니까 집으로 와 라고 했더니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자기야, 나 버릴 거 아니지? 응? 아니지? 자기야, 대답 좀 해줘 제발 이러길래 가식 떨지 말고 그냥 와 이래버렸네요. 오빠가 왔고 식탁으로 불러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게 평생 씻지 못할 죄이고 너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건 자기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땐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고 날 사랑하지 않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어?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다시 한번 바람을 핀다면 나는 2번 죽는 건데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고 하니까 그땐 정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를 거고 죽으라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자기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그런 비현실적인 답 말고 난 좀 더 현실적인 답을 원한다고 했더니 뭔가 짐작이라도 한 듯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나 각서라도 쓸까? 하고 먼저 말을 꺼내길래 각서 써 라고 했더니 쭈뼛쭈뼛 방으로 들어가서 종이랑 펜을 손수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야? 라고 했더니 제 화장대 서랍으로 힘없이 가서 자기 인감도장이랑 인주도 갖고 왔고요. 누가 이리 교육을 잘 시켜놓은 건지 귀엽더라고요. 글이 기니까 각서 설명은 안 하고 각서 내용만 써드릴게요. 각서 1. 저는 한 차례 바람을 피웠고 앞으로 2번 다신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2.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시에는 합의 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3.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시 모든 재산을 아내인 땡땡땡에게 소송 없이 양도하겠습니다. 4. 만약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시점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인 땡땡땡에게 군말 없이 양도하겠습니다. 5.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한 달에 150만원씩 아이 엄마인 땡땡땡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위 각서는 본인 땡땡땡이 작성한 것이 확실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시 위 모든 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 땡땡땡 지장, 인감도장, 아내 땡땡땡 지장, 도장, 제3자의 서명, 본인의 부, 본인의 모, 본인 땡땡땡의 부, 땡땡땡이 서명한 것에 거짓이 없습니다. 본인 땡땡땡의 모, 땡땡땡이 서명한 것에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서는 완성됐어요. 일단 집은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빌라라 특별히 오빠 명의나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고 재산세나 세금이 붙는다는 이유로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 해달라고 했고 자동차 명의도 제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집도 차도 명의 이전하려면 서류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네 서류는 네 서류대로 나는 내 서류 준비할 테니 서류 준비되는 대로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차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집은 아직 엄마 명의라 엄마한테 가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순순히 응해주더라고요. 그럼 나는 네 뜻이 그런 줄 알고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이러더군요. 자기야, 근데 이거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아야 효력 있대 라고요. 그래서 누가 몰라? 나도 알거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애야? 왜? 진짜 네가 또 바람 펴서 그때 나한테 재산 뺏기기 싫어서 소송 걸까봐 겁나서 내 생각한답시고 공증받으라고 하니?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확실히 해둘 건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 신랑 매사에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었던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걸린다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번에 그랬듯이 언젠간 걸리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서 다 썼고 재산 얘기 오갔고 이제 시댁 가는 일만 남아서 시댁에 각서 들고 신랑이랑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냐고 절 무척 반겨주시더라고요. 일단 어머님 아버님께 일 크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각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엔 각서 보시고 조금 움찔하시더니 아버님이 그래
바람피는 후라질놈 재산 주느니 차라리 아가 주는 게 낫겠다 이러시고, 어머님은 난 우리 아들 믿어. 다신 안 그럴 거 아니까 이 각서는 아마 쓸 일 없을 거다. 그래도 애기 네가 원한다니 서명은 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인 말고 도장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두 분 모두 도장 갖고 나오셔서 도장 꾹꾹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필로 이 위의 내용에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작성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신랑이 그랬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빌라 땡땡이한테 명의 이전해줘. 재산세 우리가 낼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줘. 어머님 또 한 번 놀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화내실까봐 많이 무서웠는데 어차피 신랑이 말 꺼낸 거 신랑더러 마무리 지으라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각서에 서명은 하셨지만 막상 진짜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하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난 아들 믿어. 그리고 아가도 우리 아들이랑 잘 살 거라고 믿고, 니들 믿으니까 엄마가 그냥 해준다. 내일부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 라면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도 기분 많이 언짢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얼굴에 철판 깔고 제가 생각했던 거 모두 말씀드렸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직도 죄송하긴 하네요. 모든 게 원만하게 제 생각대로 처리가 잘 됐고, 어머님이 절 따로 불러내셔서 부부가 무촌인 건 알지?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등 돌리면 바로 남 되는 게 부부란 거야. 너는 내 아들 사람으로 만들어준 고마운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커오면서 여자친구 사귀는 거 몇 번 봤었지만 너만한 아이는 진짜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 놓칠까봐 어린 나이에 싸워서 헤어지면 어쩌나 해서 결혼도 빨리 서두른 거야. 그거 아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 우리 신랑 17살 때부터 봐왔어요. 이 사람이요, 제가 한참 방황하고 다닐 때 저 잡아준 사람도 이 사람이고요.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워서 골목길에서 힘없이 앉아 엉엉 울고 있던 저를 몇 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결국 찾아내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라고 혼내고 위로해준 것도 지금의 우리 신랑이에요. 사실 어머님은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다 아시고요. 저 집 나갔을 때 집에 안 간다는 걸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집 현관 앞에 던져놓은 게 지금의 우리 신랑이니까요. 그러다가 오빠가 21살, 오빠 군대 가는 날에 굳이 또 따라가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거기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고 그때 전 오빠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제가 막 엉엉 우는 모습에 우리 아들을 진짜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우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셨대요. 오빠랑 편지도 자주 주고받고 선물도 자주 보내주다 보니 점점 보고 싶고 그립고, 휴가 나오면 나를 제일 먼저 만나러 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귀고 있었고요. 저녁 후에 오빠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때늦은 방황을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도 안 하려고 하고 저한테 전역하자마자 나랑 결혼하자 이러더니 결혼할 준비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할 것 같아서 전쟁 선포를 했었죠. 나 더 이상 오빠 못 만날 것 같다. 오빠 같은 사람 평생 믿고 따라갈 자신이 없다. 난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러냐 그래서 몰라서 묻냐, 그렇다면 더더욱 오빠랑은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더니 다 안다고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지켜봐 달라고, 자기가 복학을 할 테니 졸업할 때까지만 지켜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오빠가 하고자 하는 걸 이뤄내라. 아니면 목표를 확실히 정해놔라.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난 오빠가 날 포기한다는 걸로 알겠다 라고 했었어요. 제가 친언니랑 나이차가 좀 있는데 친언니가 남자친구랑 결혼하는데 위에 같은 일들 때문에 언니가 매일 걱정하고 한숨 쉬는 걸 봐온 터라 난 절대 언니처럼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릴 때인데도 자리는 확실히 잡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은 그 이후로 대학교로 복학을 했고 정말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잘 받겠다고 과제랑 작품도 정말 너무 정성 들여 잘 하더라고요. 전 옆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 조금만 더 하자고 격려 아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취업 공고가 나왔는데 2년제 졸업생들도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을 대기업이 몇 달 뒤에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아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2년제론 대기업 꿈도 못 꾸잖아요. 일단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그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면 오빠도 대기업 사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죽어라 면접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서류 전형에서 일단 통과했고 면접날 미친듯이 떨더라고요. 잘할 수 있다고, 이것만 붙음
우리 결혼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꿈인가요? 정말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단번에 붙었습니다. 면접을 정말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몇 달 뒤 대기업이 인수를 했고요. 우리 신랑 2년제지만 지금 대기업 다닙니다. 물론 진급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4년제 편입 준비도 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소소한 우리 신랑의 인생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오빠 부모님께서 다 봐오신 터라 제가 그냥 이뻐 보이셨나봐요. 오빠가 입사한 그룹이 또 그룹을 인수하면서 연봉이 올라가면서 오빠네 집 쪽에서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도 뭐 그리 반대는 안 하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라 조금 석연치 않아 하시긴 하셨지만요. 뭐 쓰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다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아무튼 어머님이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오빠의 때늦은 방황에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만 했을 때 내가 잡아준 거라면서 이렇게 오빠를 사람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오빠가 날 정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모두 가능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도 오빠도 서로를 굉장히 사랑했고 지금도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 시부모님들도 정말 사랑하고요. 이혼만이 답은 아니었던 듯 싶네요. 이 사람 놓치기 싫은 맘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냥 다시 한번 믿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이 사람 의심 안 할 겁니다. 정말 다시 믿을 거예요. 내 믿음에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있다면 저 진짜 진 건 같고 다 베어버릴 것을 진짜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소중한 리플들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잘 살게요. 제 일처럼 걱정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